분양하면서 혹시 도로 소음 때문에 시끄러운 적 없으세요? 네, 저도 요즘 많이 겪었어요. 맞아요. 이 도로 소음이 인체에 참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피로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요. 도로에 인접한 거주자가 그렇지 않은 거주자보다 뇌졸중이나 고혈압 발병률도 더 높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도로 소음에서 해방될 방법은 없을까요? 파워매거진이 취재해봤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계속되는 고통, 도로소음. 국민 절반 이상이 도로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까지 위협하는 도로소음 실태.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60대 주부 이기옥 씨는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던 차량 안에서 잘 안 들려갖고 이렇게 해갖고서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 고가차도에서 나는 도로소음 때문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걸어놓고 못 사니까는 전기를 그냥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되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요. 오후 4시 아파트 19층에서 측정한 도로소음의 크기는 평균 70dB. 환경관련법에 따르면 낮 시간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규제 기준은 65dB, 야간에는 55dB인데요. 하지만 도로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준치를 웃도는 도로소음에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창문을 닫고 자야 되죠. 닫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정도는. 경부고속도로 반포구간 바로 옆 아파트 26층에서 측정한 소음 크기 역시 기준치 65보다 5dB이 높은 평균 70dB. 기준치 이상의 야간 도로소음은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수면을 취한다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이다 보니까 그때 들리는 소리들이 훨씬 더 자극적이거나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달팽이관 청각세포가 손상되는 소음성 난청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환경부에 접수되는 민원 중 80% 이상이 소음 관련 민원일 정도로 소음 피해는 심각합니다. 도로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이 그 해당 기관에다가 많은 민원뿐만이 아니고 소송 사례도 많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 넘게 6차선 도로변에서 부동산을 운영해온 김현석 씨. 김 씨의 가게 안 소음 크기는 평균 80dB에 이를 정도로 심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손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열어오니까 이제 소음도 많이 나고 또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귀에서 이제 그 끼끼라미 우는 소리 같이 그런 소리도 많이 들렸거든요. 소음에 시달리는 김 씨는 급기야 3년 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20년 동안 50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사람은 심근경색이 발생한 위험이 38%나 높았고 노인의 경우 10dB를 초과하는 소음에 10년 이상 노출될 경우 뇌졸중 발병 위험이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도로소음. 안녕하세요. 기준치 이상의 도로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70dB 이상의 도로소음을 5분간 듣는 동안 과연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전에는 3이었죠. 지금은 10점 만점에 7로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가 됐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4단계나 올라갈 뿐만 아니라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좀 긴장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막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자동차가 우웅 하고 지나갈 때 놀람도 약간 있었고요. 단순하게 청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엔진 소음에서 큰 파워의 저주파 소음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줘버려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한 혈관 수축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내 한 대학에서는 달걀 부화 실험을 통해 도로소음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부화 과정 동안 도로소음을 들은 달걀은 그렇지 않은 달걀보다 절반밖에 부화하지 못했고 사망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음이 주어진 됐을 때는 한 75% 생존율, 소음이 안 주어진 곳에서는 한 90% 정도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병아리의 부화 과정과 또 생존율 등에서 도로교통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주부 안명자 씨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순간부터 10년 가까이 도로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그 시끄러운 거는 그 막 머리가 지근지근해. 아무튼 그러니까는 뭐 사람이 좀 조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주거 환경이라 그럴 수가 없어. 너무 시끄럽죠. 하루 종일 기준치를 훌쩍 넘는 도로 소음으로 인해 집안에서 대화조차 힘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도로 포장을 새로 한 후 소음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비해 도로 소음이 10dB 정도 줄었습니다. 확실히 소리가 부드러워졌다는 거 그때만 비하면 많이 살만하죠. 열어놓고 TV 볼 정도 되고 열어놓고도 어린애 재워도 깨지 않을 정도 저소음이 됐다고 얘기들 합니다. 도로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차가 도로를 달릴 때 나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찰음의 크기는 도로 포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일반 포장도로와 저소음 포장도로의 소음 차이는 얼마나 될까? 일반 포장 쪽으로 50m 지점, 저소음 포장 쪽으로 50m 지점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소음도를 측정을 해서 그 수치를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포장도로와 저소음 포장도로의 도로변에서 5분 이상 측정한 결과 저소음 포장도로에서 평균 9dB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타이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실험 구간의 제한 속도는 80km.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저소음 포장도로에 들어서자 소음 크기를 가리키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소음의 크기는 평균 90dB. 바로 이어서 일반 포장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소음 크기가 100dB로 올라갑니다. 저소음 포장도로에서 평균 10dB 정도 소음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소음 크기가 차이나는 이유는 바로 노면 사이의 틈, 공국률 때문입니다. 일반 포장과 다르게 이 저소음 포장이 갖고 있는 공국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포장이 한 4에서 5% 정도의 공국률이 데 비해서 이 저소음 포장은 20% 정도의 공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음 포장도로 표면 골재 사이에는 틈이 많습니다. 그 틈으로 소음을 흡수하는 건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틈이 커지는 복층 구조로 소음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또 골재 사이의 틈은 도로 표면의 배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수막 현상을 막아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일반 포장도로 빗길을 달리는 차량에는 물보라가 일어나는 반면 저소음 포장도로는 물보라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눈에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공기, 수질오염 다음으로 도로소음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도로소음, 확실한 대책은 없는 걸까? 소음지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소음 포장도로가 좋다든지 방음벽이 좋다든지 아니면 방음 터널이 좋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다 비교 분석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소음 지도가 반드시 필요를 합니다. 24시간 끊임없이 고통을 주며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 도로소음. 강력한 도로소음 규제와 대책이 시급합니다.